사랑.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오고 가는 대명사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단마르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책 성냥 파는 소녀입니다.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남긴 요운은 컸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행복한 생활. 이것이 성냥 파는 소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새가치의 성냥 불길 속에서 그는 소박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작가는 네 번째 성냥가치를 태우던 끝에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 소녀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동정을 표시했고, 불쌍한 소녀의 운명이 당시대의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기대했던 성냥 파는 소녀의 이야기는 19세기의 동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교실이 아니라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린이들, 생계를 위해 꽃나무를 피우지도 못한 채 짓밟히는 소녀들. 현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 오늘에 와서까지 이 동화의 소녀처럼 어린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냥 파는 소녀가 그려보던 그 천국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애육원입니다. 사람들 누구라 없이 일명 아동궁전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세상 만 가지 복이 이 처마 아래 다 내려앉은 듯 마음껏 웃고 뛰노는 귀여운 어린이들.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습니다. 걱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부모 없는 처지가 어떤 것이고 고아의 서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행복덩이들입니다. 외국인들 두 차례씩 와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서 애고를 볼 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은 정말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애고원이라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는 우리 애고원 원아들이 정말 부모 없는 아이들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경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애건, 그 다음에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 원아들을 다 자신의 친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품에 안으시고 어느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한 품에 안으시고 꼭같이 보살펴 주신다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부모 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들의 행복이 넘친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어머니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남아 돌아갈 때 이루어진 사랑이라면 그처럼 눈물겹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의 언덕에서 하나올린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의 추억이 그처럼 뜨거울 수 없었습니다. 자국의 미래를 떠밀고 나아갈 기둥감들, 강성조선에서 살 우리의 주인공들 가운데는 단 한 점의 그늘이 진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의 경례하는 원수님
전선길보다 앞세우신 아이들의 집이었고 국사의 첫 자리에 놓여진 아이들의 생활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 천만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치어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아이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었습니다.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의 행복과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해축하신 그 혁명실로 가운데는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화선에도 주저없이 나서신 눈물겨운 화폭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적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가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농측에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 지역에 위치한 선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명령하시었습니다. 이날의 보도는 온 세계에 충격 이상의 파문을 일으켰지만 온 나라 인내는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저국 땅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종업원들에게도 남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선방어대를 향해 타고 가신 그 27마력 목선이 바로 자기 사업소의 배라는 뜻밖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꽃게철이 되나서 오르 작업을 나와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바다 출항 준비에 오르 작업 준비들을 다 하면서 분주히 그 출항 준비를 갖추고 있을 텐데 우리 부둣가로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활달한 그림씨로 부둣가에 우리 배에 있는 데로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너무도 뜻밖고 너무도 놀라서 경리하는 원수님께 인사말을 드리지 못하고 목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배에 오면서 오르시는 가까운 섬마을인 그 섬초선 장제도로 가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장제도로 말하면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섬초선으로 현시도 오실 때 전기에는 소위 사건이 3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2차례 병도 포사격이 벌어졌으니까 험한 대결전 상태에서 있는 상태고 적들이 임무의 순간에 불치를 자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27마력 목선으로 경리하는 최고영자 동지를 모시고 그 섬초소로 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걸 느낄 때마다 내 심장이 절하드는 감을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탈을 잡고 마음속으로 경리하는 최고영자 동지를 최대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탈을 잡고 장제도로 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풍랑 살아온 백길만이 아니라 적들의 점거가 마저 보이는 최전연 전방길에도 주저없이 오르시고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불타는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시는 인민의 어버이.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우리 조국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한 실현의 시기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10배권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무슨 힘이 난관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게 한 것인가? 오늘도 장곡 높이 휘날리는 우리 당기를 우러를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3년 1월 29일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하신 연설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인민. 인류의 출현과 함께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민은 예외 없이 착취와 멸시, 천대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인민이 오늘 이처럼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적은 역사는 일찍이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 길만을 걸어온 인민을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기 위해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과 더욱 믿음의 전설을 수놓아 가시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이날 저녁 중앙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날씨 예보를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7도 이상으로서 높아지는 고온 현상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심장발작, 뇌졸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극력 삼가하고 건강관리에. 그러나 8월 3일 이날은 혹심한 무더위로만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세형의 무궤도 전차와 궤도 전차를 보시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우주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순식간에 뒤덮치는 폭열 속에 금시 숨이 막히는 것만 같고 그늘 속에 가만히 앉아 있자고 해도 땀으로 미역을 감는 것 같아 누구나 해수욕장들과 물놀이장으로 발걸음을 재촉일 때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셨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인민들의 모습이 그리도 가슴 아프시오. 옷깃을 적시며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우실 때 인민들은 기쁨에 앞서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복철 강행군. 이 말은 그 어느 나라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최악의 고온과 무더위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저저마다 강과 바다, 깊은 산골의 비소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붐비고 있는 때에 오직 한 분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처럼 멀고 험한 길에 오르시었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었습니다. 이 원수님께서 바치신 희생적인 노고만큼 인민의 모습이 밝아졌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헌신의 대지 위에 뿌리신 땀방울의 무게만큼 우리 조국이 일떠섰습니다. 영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인민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 넋을 깡그리 바치는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사회를 세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전진했고 그 힘으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언제인가 한 해외 동포는 우리나라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나는 마치도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미담들을 채집하여 하나씩 둘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헌데 이것이 웬일인가? 깊은 숲속 혹은 들판에 희귀하게 하나씩 둘씩 숨어 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저극의 들판에는 마치 더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 양 온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있지 않는가. 현실은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외 동포가 체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이 온 나라의 가풍으로 국풍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 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조선 적십자종합병원 과장 림현단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제가 이제 의학 결혼을 위해서 가봤는데 그 병원에서 그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얼굴이 보기가 흉해서 저거는 조금만 손대도 얼마든지 보다 사람들 속에 끼우기 참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 치료를 더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수술부터는 그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값비싼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살라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그의 운명을 정말 책임지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피가 모자라면 피를 넣어주고 그에게 보약이 필요하면 보약을 안겨주고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누구나 다 옆집에 할머니든 앞집에 오빠든 한 생명을 위해서 다 같이 뛰고 있는 이 모습이 그 나라와의 차이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을 위해 바치는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긍지로 여기고 너 아니면 내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라는 고귀한 부름 속에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사회. 바로 이것은 남들이 꾸며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이 안아온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여기는 함경남도 영광군 장흥리 15인민반. 산천의 여정한 점소가 흐르는 아담한 이 농촌 마을에서 귀화한 일본인 림경심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70살난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이 새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그때 저희 남편까지 돌아가고 나니까 집안이 막 한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도 생활 곤란하지. 그런데 아버지까지 잃었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갈반질반 하면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서 마감은 끝내 법조치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뒤후 저는 진짜 동네 사람 보기도 부끄러워갖고 정말 사람 마주칠까봐 가까운 길도 애돌아서 먼 길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혈육도 없지.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들 없을 땐
밤은 편하게 잠도 못 잤어요. 림경심 여성의 가슴은 칼로 조미는 듯 아팠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못난 자식의 운명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아 키운 어머니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참된 인간이 되라고 진심으로 달려주고 채찍질 해주는 웅심 깊은 품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어머니보다 더 기뻐하며 영광의 대회장에도 내세워주고 삶을 빛내어주는 우리 당의 따사로운 손길을 그는 매일 매시각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품속에서 자식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된 그날, 아들을 품에 안은 림경심 여성의 두 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간들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림경심 여성은 나라 일에 그토록 바쁘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이름 없는 촌늙은이의 편지까지 보아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진정을 한자 한자 그있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지 않고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로 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데 대하여 그리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편지에서 읽어보며 나도 정말 기쁩니다. 리처로 동무가 맡은 일을 잘하도록 우리 당에서 잘 이끌고 도와주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설사 그가 지은 죄가 99%라고 해도 그에게 남아있는 1%의 양심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이런 어버이 품이 있었기에 어젯날 날 앞에 떳떳지 못했던 사람도 오늘은 한계 단위를 책임진 지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이제 불미스러운 각오로 이제 당에 이제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오늘은 정말 한계 단위 이제 책임 일꾼을 키워준 당의 믿음에 정말 높은 사업 실적으로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또 언제든지 이제 모순님께 기쁨을 둘 수 있는 그런 기업소로 이제 준비하는데 저희 이제 모든 정력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씨앗이면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따뜻한 사랑과 덕망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운명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숭고한 덕망으로 천만 자식 모두를 품에 안아 구김살 없이 내세워주는 그 힘이 시대를 빛내이고 조국을 또 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덕 정치가 이 땅에 더욱 만발하는 인간 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단결은 그렇듯 공고하게 다져지고 우리의 힘은 그렇듯 줄기차고 억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우리의 단결을 그토록 사랑하고 시련과 난관이 닥쳐와도 그 단계를 우러르며 만난을 웃으며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헐다니 양심이 있는가? 원 세상에,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 라선시에 50년 이래 큰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촌등이 우레치고 그저 사이는 그저 지중도 고요하고 밤에 그저 아름드리 나무들 그저 들이쓰면서 산입집을 파괴하고 그저 다음 날에 일어나니까 그저 전쟁을 방불케했습니다. 이때 원수님께서는 우리 라선 시민들이 밭에 나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가슴 아프시오. 강력한 인민군대를 보내시오. 살림집을 건설할 희망한 설계를 펼쳐주셨습니다. 일부 준비되지 못한 주민들은 살림집을 지어준다니까 그래서 묵리보수할 수 있는 집도 그래서 까가지고 그래서 새 집을 받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일꾼들이 곧 주민들을 데려다가 이장도 하고. 이 일을 두고 누구나 나라에 보탬을 주지 못할 망정 죄로 되는 배웅망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 머나먼 하늘길, 백길, 영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의 큰물피해 복구 전투장을 찾으시었던 그날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합니다. 제부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제부가 인민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믿음, 바로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영도자도 가질 수 없는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지닐 수 있는 귀중한 제부, 투귀한 제부였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상원 세멘토 연합기업소 2019년 7월 말부터 8월 말 한 달 사이에 수만 톤의 세멘토 증산, 2019년 9월 초부터 두 달 만에 방대한 규모의 생산 능력 확장 공사 완수. 이런 기적적인 성과를 두고 사람들은 감탄에 앞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 설비도 그 설비. 설사 여기에 다른 보조적인 수단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생산 성과였습니다. 그 북부 피해 복구 전투할 때 그때 우리 상원 노동조합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상원 세멘토 연합기업소가 이게 기치를 들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 상원 노동조합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는 그때 이 일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동원촌 지구에 이때는 또 당부하신다고 친필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해마다 상원 세멘토 연합기업소는 실제 자신을 도와주는 기업소, 자신에게 힘이 되는 기업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주면 온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하니까 이제는 이 우리 상원 노동기업이 체질화됐습니다. 오수님께서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 무조건 한다. 일단 오수님께서 가오만 주시면 무조건 한다. 이겁니다. 돌이켜보면 매일 매시가 운명의 핏줄처럼 받아앉는 영도자의 믿음 속에서 불보다 뜨거운 어버이의 정을 피부로 느끼며 성장한 이 나라 인민이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조언대로 꽉 차 있는 영도자의 이 믿음은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평범한 조사공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년분, 6년분 계획을 넘쳐 완수했고 수천 척 지하 막장의 평범한 광부들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6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앞당겨 넘쳐 수행하는 기적도 창조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속도로 우리식 주체 무기의 탄생을 다발적으로 선포한 미동훈 국방과학자들의 승전포성도 10년을 단 몇 달로 주름잡아 이 땅 위에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백두대지의 기적도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죽순처럼 솟아오른 경이적인 현실이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도 서보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일도서느냐 하는 시련의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더욱 믿음이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했고 만난 시련의 고비들을 웃으면서 뚫고 헤치며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경탄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 자신께서 지금까지 혹독한 만단들을 해치고 조국과 혁명을 승리적으로 영도해 오면서 온 넋으로 터득한 것은 사랑과 덕과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천리이다. 우리 조국이 무엇으로 위대하고 무엇으로 굳건하며 무엇으로 기필코 이기는가 하는 대답이 여기에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억척부동으로 굳건하며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는 원동력과 무조건 이기는 법칙 영원히 끄떡없는 힘이 다름 아닌 사랑과 덕과 믿음이라는 것을 만난 역풍을 헤치고 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영도사가 증명한 산진리라고 신심이 넘쳐 말씀하신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이 땅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믿음, 인민에 대한 숭고한 동망을 지니고 계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계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그 힘을 깨뜨릴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